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혹시 이런 표현 짚고 넘어가 볼까? 두 함수의 교점을 갖고 싶대. 뭐 해줘야 돼? 연립해야 되는데 교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교점이지. 우리가 이런 관계가 있잖아. 두 함수에서 이제 교점의 관계라는 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교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니까 두 개여도 되고 한 개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을 갖다고 놓고 정리를 해서 여기서 뭐 풀자는 거야? 판별식 D를 0 이상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나오나 보죠. 2차 식이 나오면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일단 전개 좀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넘어오면 정리 좀 해야겠군요. 마이너스 kx에 플러스 ak는 0까지. 여기서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 x 좀 정리하겠습니다. 3 플러스 kx 여기 2 플러스 ak까지. 알겠죠? 가볼게요. p제곱 둘이 연관성이 없어 보여서 그냥 제곱하겠습니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b제곱 마이너스 4 할 거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k까지. 그래서 약간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문자를 k로 보는 거지. 실수 k 값의 관계없이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k가 2차씩 써주시고 6k 마이너스 4ak니까 플러스 2에 3 마이너스 2ak 나오는 거고 플러스 1은 0 이상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문제를 풀어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야. 우리 이제 2차 부등식 어떻게 문제를 풀기로 했냐면은 왼쪽 뭐로 보기로 했어? 2차 함수. 오른쪽은 x축.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k 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2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근데 얘는 x제곱이 아니고 k제곱이니까 여기가 k축이라는 거야. 그럼 k 값에 뭘 집어넣든 이라는 표현이죠.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거야. 그럼 k 값에 뭘 집어넣든 이 함수, 이 위치가 누구보다 x축, 지금 k축, 얘보다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되려면 우리 뭐 구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이 함수와 이 x축, k축과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더. 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 D가 교점 없으니까 뭐 써주면 돼? 0보다 작다 써주면 되죠. 작다. 가볼게요. 일단 쓸까?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1이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봐. 왜? 여기에 원래는 전개해도 되거든요. 전개해도 나올 거야. 지금 식 이거지. 그럼 쌤 1 넘길게. 그럼 어때? 요런 거랑 비슷하지 않아? 어떻게 풀기로 했죠? 그렇지. 그 제곱이 4 되는 거 뭐 있어? 불만이 4이값. 그러니까 전개해도 되는데 이렇게 제곱 나와 있고 오른쪽이 제곱수네? 그럼 굳이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3-2a가 뭐랑 뭐 사이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 거다. 양변에서 3 빼주세요. 마사 마이너스 2a 3 빼기로 했죠?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 바뀌어주시고 이렇게까지. 쏘리 여기 0이 있었군요. 그럼 이렇게 생겨도 가능하니까 중근도 껴줘야 될 것 같아. 쏘리. 그러면 여기 등호 다 붙을 거니까 이렇게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럼 A가 1 이상 2 이하니까 최대 최소는 1과 2 나오겠죠. 됐어요? 7번. 중간중간에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한번 잘 집중해 들어주시고 요거는 한번 이제 우리가 해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인수분해가 이미 되어 있어.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렇게 A값, B값 해를 구해서 어떻게 써? 양끝값, 양끝값 다 쓰잖아요? 근데 A, B, C 대소관계도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답이 이렇게 첫 번째 식은 무조건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A, B, 양끝값 끝
다시.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이제 B랑 C의 대소비도 써있죠. B가 여기고 C가 여기야. 맞습니까? 그럼 B, C 양끝값. 그럼 여기가 B보다 크다를 좀 확장시켜볼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분홍색과 흰색깔의 공통이 어디냐면요. 여기 맞죠? 여기 맞고요. 근데 그 답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6보다 크답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1, 6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C는요. X제곱 마이너스 X C가 마이너스 6 맞구나. 깜짝이야.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애 마지막 이거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었죠. 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니까 x 마 3에 x 플러스 2 구해놓고 0이 되는 값 구해서 사이값으로 써주면 되니까. 알겠죠?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거는 건들 게 없고요. 밑에 거는 지금 식이 조금 지저분해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먼저 풀어볼까요? x 잠깐만 마이너스 5면 마이 6인가요? 6이랑 마이너스 1까지 양끝값 일단 냅둬볼게. 두 번째 거는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뭐 항상 이렇게 풀죠. 오른쪽 0으로 넘기고 다 왼쪽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 x제곱 쓸 거고요. 이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왔고요. 그 다음에 a까지. 그래서 여기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해를 구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해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얘가 지금 해가 0보다 크다니까 양끝값 맞나요? 그럼 이놈의 해랑 얘 해를 비교했을 때 이제 해가 없으려면은 이게 이제 0보다 작다니까 약간 사이값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쌤 해를 구할 수 있게끔 뭐랑 뭐 사이로. 그랬더니 이 모양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쌤 얘를 a제곱 마이너스 a랑 1 곱하면 되잖아. 근데 더했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0이 되는 값은 얼마입니까? 이 마이너스를 땐 얘네들이 0이 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해가 a제곱 마이너스 a랑 1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사이값 구성됐기 때문에 이거를 밑으로 살짝 내려볼게요. 첫 번째 1이 여기네.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잖아. 맞지? 그럼 이놈이 어디에 들어가야만 연두색과 분홍색의 해가 없겠어?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 수직선 관계상 무조건 6이 클 수밖에 없고 둘이 빵꾸가 뚫려 있었기 때문에 같아도 해로 인정 안 해주죠. 그래서 요거 하나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구도 더 걸어볼게요. 이 구도는 마이너스 여기 위에 있으니 헷갈리네. 이게 1이래. 그럼 6은 무조건 여기 있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있잖아. 그럼 분명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그 해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이 a제곱 마이너스 a가 이번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 이상. 그래서 요것도 만족하면서 요것도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일 때도 잠깐만요. 공통범위? 이거일 때도 해를 갖지 않죠. 이거일 때도 해를 갖지 않고 둘 다 해를 갖지 않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에도 되고 이거에도 되니까 범위를 합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그럼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바로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하면 a 마 3 a 플러스 2 0이야. a는 사이값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b제곱
얘는 허근이네.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는 x축 위에 붕 떠 있어. 그럼 잘 봐야 되라. 또는 a를 여기 a를 뭘 집어넣든 항상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식은요 a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답이라는 거야.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럼 합치면 안 되네. 공통범위 구해야 돼. 왜 공통범위지? 잠깐만. 얘 풀었고 얘 풀었죠. 그 다음에 해를 갖지 않아야 되니까 이것도 가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잠깐만.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 값이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아 근데 요 두 범위를 합치게 되면은 만약에 모든 실수니까 a 값 모든 게 다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만약에 4일 때는 요건 되는데 얘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둘의 공통범위 구하는 거니까 얘만 구하면 되겠다. 이거 개수 세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1 더하면 될 것 같아요. 6개 됐습니까? 그럼 9번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보자. 일단 정석적인 거 해주고 지금은 두 번째 풀이가 편해서 두 번째 거 알려주겠습니다. 이거 일단 어떻게 풀 거야 우리?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왜냐면 이건 이제 뭐 한 개짜리인데 외워서 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나눠서 푸는 거죠. 절대값을 해석해서 x-1이 0 이상일 때 0이 되는 값이 1이니까 1 이상일 때 이렇게 풀 거고 1 미만이 이렇게 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인수분해가 다 돼 있어서 뭐 따로 푸는 건 없어. 그냥 양수인지만 음수인지만 나눠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해일 때는 0이 되는 값이 1과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이상이래. 그럼 2 이상이니까 여기랑 여기 잘 보시면 1 이하랑 1 이상이니까 뭐도 껴줘야 돼? 1도 껴줘야 돼. 요거 좀 놓치기 쉬우니까 잘 확인해 주세요. 요거랑 요거 풀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이너스를 빼놨기 때문에 쌤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바꿔서 풀 거고요. 그럼 사이 값이니까 1이랑 2 사이로 문제를 풀 거고, 다음에 1보다 작다니까 흰 색깔과 주황색이 겹치는 범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해가 안 나와. 그래서 이거밖에 안 돼. 첫 번째 부등식이 됐어? 이건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해석해서 푼 거. 두 번째는 어떤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냐면요, 얘 있잖아. 얘 누구? 절대값 생각해 봅시다. x에 뭘 집어넣든 얼마입니까? x에 뭘 넣든 양수도 되고 1이면 0도 돼.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야. 얘는 그건 x-2가 뭐이면 0 이상 되겠어? 0 이상 됐어? 됐나요? 그래서 그냥 이 절대값을 해석해버리는 거지. 얘는 x에 뭘 집어넣든 0 이상이니까 오른쪽도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거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0 이상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처럼 x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안 되죠. 음수 나오지. x에 1 집어넣으면. 그럼 안 되나?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버려?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얘가 음수여도 0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x는 1까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조금 절대값을 해석해서 풀든 이렇게 풀든 이 1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만 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둘 개 중에 하나 표한 대로 오답해 놓으시고, 두 번째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금 뭐 이미 돼 있다고 했었죠. 해가 2분의 1과 a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이값 때려버리면 되죠. 밑에 쓸게요. 위에 쓰니까 잘 안 보이던데. 2분의 1부터 a까지 가지고 올 거고, 이게 우리가 지금 요거 잘 봐요. 요식기 연두색
요 놈이랑 요 놈을 여기다 쓸 건데 5개가 나와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 여기에 5개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에 1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이미 한 개 만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2부터 A까지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2 있죠? 3, 4, 5까지는 들어올 수 있고요. 6은 반대편에 있어야 되고, 건너편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A는 5랑 6 사이가 되는 거고, 여기 A는 2하기 때문에,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등 어디다 넣어야 돼요? 5에다가. 그래야 5 이하니까 5가 들어올 수 있잖아. 6 이하면 6도 들어와야 되니까 6개 돼버리죠. 됐어요? 요 놈으로.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요런 문제가 앞에 개념 기출에도 없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나왔어요. 이거는 2차 부등식 문제인데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거야. 여기 fx, gx 좀 나와 있거든요. 이걸 그래프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에서 문제를 푸는 거고, 어차피 연립부등식이니까 우리 원하는 게 뭐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이 해봤던 겁니다. 둘이 곱해서 음수네. 그럼 뭐 알려준 거야? 그치, 뿔마 맞뿔. 근데 밑에 바로 가봐. 얘랑 fx는 gx 이하래. 그러니까 얘가 더 작아야 되잖아. 그럼 두 개 중에 뭐야? 얘가 더 작아야 돼. fx 작아야 되니까 맞뿔? 됐어요? 그래서 맞뿔밖에 안 됩니다. 그럼 잘 봐. 이게 맞뿔 구도라는 건 fx는 지금 이렇게 식이 써 있으니까 fx는 뭐로 봐줘야 돼? y 값으로 봐줘야 되니까 fx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무슨 그래프? 아볼 그래프야. 아볼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부분이라는 건 x축 기준 밑에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버전이라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 x축 라인 빼야죠. 0 빼주시고. 그럼 gx가 플러스 라인이라는 건 뭐냐? 위볼 그래프 중에서 x축 위에 부분, 여기 부분.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x에 뭐 무슨 예시 넣어줄까? 그냥 답 되는 거 들어줘도 되죠? x에 0을 집어넣으면 우린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됐을 때가 원하는 행인 거야. 그럼 x에 0을 집어넣어 볼게. fx 아볼 그래프라고 해서 흰색. x에 0 집어넣어봐 이거지. 그럼 0 넣었을 때 함수가 뭐 어때? fx 음수고, 이 x는 0을 gx에 집어넣으면 위볼 그래프 연두색. 0 집어넣으면 어때? 음수 나오잖아. 그러면 0은 해로 인정해준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 같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gx는 괜찮아. 요 식기는 플러스가 나온다고. 근데 fx 어디 있어? 아볼 그래프라며. 그럼 따라 올라가봐. 어디야? 여기야. 그럼 얘도 플러스니까 우리가 원하는 곱해서 음수되는 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쌤이 색칠한 이유는요, 연두색과 흰 색깔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x값 범위를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x값 범위. 그래서 어디냐? 여기부터는 안 되죠? 흰색 없으니까 이제 딱 여기서부터 어디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둘 다 연두색 흰색 깃달이 있고요. 쭉쭉쭉 내려가면서 갑자기 중간에 흰색은 더 이어지는데 연두색이 끝났어. 어디서? 여기 1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이 사이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1일 때, 뭐 여기 1일 때, 뭐 2일 때는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0 되는 건 아니잖아. 아까 0보다 작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이거 만족하는 정수 x겠스는 0 한 개밖에 없죠. 1번. 여기 방정식이 나왔는데 뭐 아직 근해분리, 근해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느낌이야.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오직 하나의 방정식만 실근을 갖고 싶대. 우리 어떤 어떤 근을 봤을 때 얘들아 그냥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남자 아니면 여자인 것처럼 이 어떤 근을 봤을 때 여기가 0 이상이면 실근,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에 무슨 표현이냐?
위에 첫 번째 방정식이 실근이면 밑에 건 허근이어야 한다는 거야. 요거 하나 풀던지 반대로도 풀어도 되겠죠. 뭐 풀어도 돼? 첫 번째 방정식이 허근이면 밑에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오직 한 방정식만 실근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1번, 2번 구해가지고 범위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말은 좀 어렵게 써있지만 그냥 해석하면 이런 의미다. 가볼게요. 0 이상 가보겠습니다. b제곱 a-2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이거 쌤 스타일대로 갈게요. 이거 어때? 그렇지. 안 보이면 전개하면 전개는 우리만 다 할 줄 알죠. 그 전개는 쌤이 안 해줄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a-2의 제곱에 마이너스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야. 전개하는 게 그냥 무난한데 보이니까 하자는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라고.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a-2에 a 플러스 2까지 답이 이렇게 길어. 두 번째 여기 허근 밑에 거는 안 똑같네.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허근일 때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a 됐다. 한번 빨리 잘 구해볼까요? 밑에 게 두 번째 게 사이값이어서 사이값 먼저 체크해볼게요. 0이랑 4 사이 여기인데 그 다음 해가 2랑 마2 양끝 값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는 가시고요. 여기 2 이상. 그래서 요 경우 일단 가능하죠. 정수 구해달래. 2 이상 4 미만 뭐 있습니까? 2랑 3 하나 킵한 거고. 두 번째 근데 다행이다. 왜? 1번과 2번 지금 무슨 차이점밖에 없어. 부동호 방향밖에 차이점이 없죠. 그럼 방금 구한 걸 또 재탕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좋냐. 또 식 귀찮게 안 써도 되고. 아까 뭐였죠 우리? 2랑 마이너스 2 양끝값. 이번에 뭐 써주면 돼? 첫 번째 식 사이값. 부동호도 잘 봐야 돼 얘들아. 이거 빵꾸 뚫린 거예요. 두 번째 식은. 그럼 반대로 이제 이거 아까 뭐 했습니까? 0이랑 4가 양끝값에 동그라미 채워주시고. 그래서 4는 이쪽 0은 이쪽.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2초가 0 이하니까 마 1 0까지 요 새끼 다 더해달래요. 그러면 5 1 그럼 4 나오겠죠. 22번 우리 요거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지금 3개가 연결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어? 앞에 거 2개씩 풀기로 했었죠? 앞에 2개, 뒤에 2개 풀기로 했었고요. 일단 해볼게.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범위가 주어진 것도 좀 문제가 어렵거든요. 일단 식은 정리하고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범위가 구워져 있는 것도 2차 함수에서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습니다. 잘 봐요. 이거 우리 원래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그래프 그려서 풀기로 해서 2차 부등식이니까 그래프 그릴게. 그 다음 원래 뭐 이렇게 뭐 축방도 따지도 않고 그냥 뭐로 구합니까? 판별식으로 근의 개수를 구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그래프가 0 이상이고 싶은 거니까 뭐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된다. 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었지만 지금 뭐라고요?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우리는 이 오른쪽 이 2차 함수 얘를 모든 그림을 다 보는 게 아니야. 많이 해봤잖아. 범위를 잘라줘. 여기가 2분의 1이네. 그럼 0과 1은 어디겠어? 뭐야 가운데 평균이네. 0과 1 같은 y값입니다. 우린 딱 여기만 보는 거야. 나머지 보지 마.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우린 딱 이 부분만 보는 거야. 2차 함수에서. 그럼 얘가 x축보다 위에 있고 싶대. 그럼 뭐를 비교하는지 잘 봐주세요. 잘 봐. 우리는 정확히 쌤이 얼마인지 안 구했잖아. 0, 얼마인지 몰라.
0, 마이너스 2a 뭐 2분의 1, 얼마인데 이 y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럼 만약에 x축이 여기 써봐.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 연두색 그래프는 x축보다 어디 있고 싶은 거야? 위에 있고 싶은 거지. 얘 안 돼. 그럼 다시 이런 거 돼? x축 위에 있으니까 돼요. 그럼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데 이런 거의 식을 어떻게 쓰냐? 이 2차 함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중에서 제일 낮은 애가 누구야? 꼭지점일 때? 2분의 1일 때 맞죠? 2분의 1일 때 값을 구해주세요. 얼마입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a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겠네. 우리는 이 연두색 그림 중에 제일 낮은 부분과 x축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 얘가 얘보다 크면 그 나머지는 어차피 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 비교해주세요. 누구? 얘랑 얘 비교해줘. 문제에서 하는 건 이상이죠? 그럼 제일 낮은 부분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a가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이거 푸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1a 넘어가면 2a 양변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8분의 1 2야. 그래서 범위가 주어졌을 때 얘들아 얘는 그 x축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일 낮은 값과 비교한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도 보면 아까랑 좀 비슷한 의미라는 거야. 우린 이 그래프를 얘들아 다 보지 못해요.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입니다. 1 여기 있고요. 0 여기 있겠죠. 대충. 딱 이것만 보는 거야. 이것만. 알겠죠? 그럼 이 그래프가 반대로 x축보다 밑에 있고 싶대. 항상.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얘가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얘 기준 x축이 위에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잘 봐요. x축이 이렇게 가운데 껴있으면 어떻게 돼? 얘 기준 밑에 있긴 하죠. 조금이. 근데 얘네들은 안 된다고. 그럼 지금은 반대로 무슨 개념이냐? 이 그래프 기준이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중에 누가 높아? 2번은 0일 때가 높죠. 0부터 1까지니까. 그럼 이 점을 구해줘야 돼. 0일 때.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b. 그럼 이제 마이너스 3b랑 비교하는 거야. 마이너스 3b랑 이 x축 y는 0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위에 있어야 돼? x축 y는 0. 같아도 돼? 등호니까 같아도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b랑 이 x축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제 0 이하 더 낮아야 된다. 아니면 얘 기준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마 3 나눌게요. 0 이상. 정리해볼까요? A는 마이너스 8분의 2 이하가 되는 거고요. B는 0 이상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뭡니까? B 마이너스 8A.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볼까요? B는 0 이하고 마이너스 8A 있으면 만들게. 그냥 알겠죠? 마이너스 8A 얼마야? 양면 8 곱할게. 1.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는 B-8A의 최소값이 궁금한데 얘랑 얘 따로따로 구했어요. 그럼 이 값이 제일 작으려면 B값 중에 제일 작은 거랑 마이너스 8A 중에 제일 작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1. 뭐 둘이 더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고 편대로 하세요. 우리 더할 줄 아니까. 됐나요? 3번 또 이렇게 교과서 좀 이상한 거 나왔죠? 이것도 좀 시기 기니까 잘 보겠습니다. 음료수 한 잔 2,000원 판매하면 하루에 100잔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료 전문점에서 A 음료 한 잔을 가격 200원 인상하면요. 알죠?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사람이 덜 사겠죠? 4X만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2,000원 기본 베이스에 100잔 팔렸었는데 첫 번째 올렸어. 200X만큼. 그랬더니 몇 잔으로 바뀌어? 100-4X로 바뀌지. 힌트 더 있네 밑에 거. 근데 정리해볼게. 잠깐만. 줄어들고 늘어난다. 200X만큼 인상한 거 첫 번째 식 쓴 거 하루 판매가 얼마랍니까? 24만원 이상이래요. 바로 푸셔도 되고요. 약분해서 풀어도 되고. 쌤은 약분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이거 뭐 지울 수 있냐? 2200 공통 뭐 뺄 수 있어? 200 뺄 수 있죠? 200 일단 뺄게. 100 두 개, 200. 다시 이거 뭐 뺄 수 있어? 4. 25 마이너스 4 x 4 뺐다고? 그럼 4 또 나눌게. 얼마? 300. 그럼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25 마이너스 10 15 250 여기 300. 쌤은 플러스 x 선호하니까 넘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플러스 50까지 요거 푸시면 됩니다. 5 10 바로 0이 되니까 나왔죠? 사이값 맞지? 누구랑 누구 사이? 10 5 사이 해 하나 구했어. 딱히 어렵진 않죠? 또 보식 쓰면 됩니다. 아까 이거 이제 두 번째 있었잖아요.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 나오면 가격을 내리면 잔이 늘어나니까 판매액이 22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랑 식이 거의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가격을 이번에 내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판매 그 개수가 늘죠? 10잔 10x만큼 는대. 그게 이번에 22만원. 이거 또 풀면 돼. 알겠죠? 뭐 지운다고? 100 지울게. 20 마이너스 x. 이거는 15. 더 쉽네. 220.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10 20 플러스 200 220 x제곱. 근데 약간 쎄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요거 이 값이 0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t가 0보다 큽니다. 해가 나온다는 거죠. 두 개.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답이 뭐야? 한 놈은 5 이상 10 이하야. 한 놈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작다야? 아 그럼 작다니까 답이 뭐 요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돼요? 이 알파랑 베타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떤 2차 방정식 인수분 안 돼도 해 구할 수 있잖아요. 뭐 알고 있어? 분해 공식 써야죠. 가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아까 얼마라고 했죠? b제곱면 20 2루트 5 약분하면 5 뿔마 루트 5 보자 2점대 맞죠? 그럼 정확히 써볼게요. 한 놈은 플러스면 7점 얼마 얼마 한 놈은 2점 얼마 얼마 근데 사이 값이니까 7점 얼마 얼마부터 2점 얼마 얼마까지 공통범위 여기입니다. 최종적인 답은요 x가 5 이상 두 개 중에 큰 거 누구? 5 플러스 루트 5 이하.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7점 얼마 얼마 5 이상 7점 땡땡땡 이하니까 답은 5, 6, 7 4번 요것도 한번 쌤이 풀이 두 가지 알려줄 거니까 편한 걸로 오답해서 해야 알겠죠? 왜냐면 이게 그 쉬운 풀이가 있긴 한데 유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답해보고 이제 잘 이해되면 하세요. 일단 뭐를 좀 알려주고 싶냐면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 2차 방정식인데 적어도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진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2차 방정식이 있잖아 맞지? 그럼 근이 몇 개야? 두 개죠. 근데 그 두 개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음의 실근이 있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둘 다 음수여도 되고 뭐 하나 음수고 하나 플러스여도 되고 근데 이제 얘들아 이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음의 실근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음수는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음수랑 플러스 했죠. 그럼 요 새끼는 이것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어렵진 않아요.
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는 뭐 중근일 수도 있고 이게 무조건 서로 다른 두근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판별식 D가 0 이상은 일단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이상까지 알겠죠? 그래서 4, 4 쳐내주시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지우면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베이스 하나 깔아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나머지는 근의 부호를 풀 거예요. 왜? 요거 어떻게 풀기로 했죠? 우리? 마마 해석하기로 했죠. 더하면? 응. 곱하면? 응. 끝. 더해보자. 두분의 합. 그렇죠. 그럼 2A니까 음수래. A는? 음수. 요거 두분의 곱.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0보다 크다. 얘 2차 부등식 2차 함수를 푸는 거 맞죠? 가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어때요? 0보다 커요. 다시 말하면 이 식은요 X축 위에 함수가 있기를 원하는 건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다 붕 떠 있어. 그럼 A에 뭘 집어넣든 다 위의 값이니까 이 두 번째 식은요 A가 모든 실수입니다. 그럼 정리해줄게. 우리 마이너스일 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줘야 돼. 둘의 공통범위 얼마입니까? 0보다 작다. 됐어? 두 번째 가볼게요. 알파 베타가 맞불일 때 부호가 달라요. 두분의 합 몰라. 맞죠? 모르죠? 두분의 곱 무조건 음수. 그럼 이거 풀고 있으면 방금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0보다 작대. 그럼 방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뭐였어요? 요거였잖아.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안 된다는 거야. 됐어? 마지막 알파 베타 중에서 마 0이래. 더하면 얼마? 그렇지. 이 0이야. 마이너스 하나 보는 거예요. 음수. 곱하면 0. 가볼게요. 얘 더해서 0이니까 0보다 작다. 이거 또 쓰면 되겠다. A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요거 가볼게요. 알파 베타가 0이니까 요게 0이래. 근데 아까 이거 허근 나오지 않았나? 그럼 어떻게 구하죠? 7근 나왔어. 에? 7근? B제 뭐야? 그럼 틀렸네? 미안. 왜 B제 그러네. 5 나오네? 왜 그럼 이렇게 풀었죠? 다시 여기 틀렸다 그러면 미안. 이거 뭐야? 그러네. B제곱 마이너스 뭐야? 이었네? 다시 가볼게요. 요거 0보다 큰 부분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랑 여기죠? 그럼 이 범위랑 이거랑 합쳐야 돼. 공통범위 구해줘야 되니까 이거 구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처럼 답이 좀 이상한가 보다. 이거 구해볼게요. A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5 나오겠네? 오호.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일 거고 여기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일 거고 이 대략 구해볼까요 얘들아? 분자만? 요 식이 얼마? 2점대 1 뺄 거야. 1점대 얘는 일단 양수네. 얘는 무조건 음수일 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왼쪽 양끝 값이랑 얘랑 범위를 겹칠 거야. 그럼 0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왜냐 플러스고 얘 양수잖아. 음수잖아. 그럼 여기 가운데 있겠죠. 그럼 지금 이 범위랑 합치게 되면 얘네 답이 뭔 말인지 갔어? 0보다 크다랑 얘보다 0보다 작다랑 얘보다 작다니까 얘가 답이겠네요. 오호, 답이 좀 특이하네요. 잠깐만, 얘가 A가 2분의 마1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다. 다시 가볼게요. 얘 0보다 그러면 사이값 요거야. 여기랑 여기 사이. 그럼 이거랑 이거 사이요. 그럼 A는 지금 그냥 알파벳 쓸게요. 요거랑 사이 맞죠? 그럼 얘가 볼게. 는 0일 때 그럼 요거 얘는 지금 A가 요거여도 되고 요거도 돼. 근데 지금 왼쪽 거 볼까요? 왼쪽 거 문제 뭐네?
우리 이것도 가능하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돼서 여기서 음수밖에 안 된대. 누구밖에 안 돼요? 왼쪽 거밖에. 얘는 양수였으니까 아까. 맞습니까? 그럼 잘 볼게요. 우리가 답을 지금 여러 개 구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것도 잘 봐. 문제에서 아까 적어도 한 개의 음의식을 가진다고 했으면 이제 이렇게 경우를 나눴잖아요. 근데 솔직히 적어도 한 개의 음의식은 하는 거 둘 다 음수여도 되고 뭐 아까 맞불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0이어도 되고 다 가능하다는 거야. 이 조건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범위를 다 뭐 할 거냐면 합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한 값을 우린 다 뭐 할 겁니까? 다 합칠 거예요. 그럼 잘 봐. 합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천천히 가볼게. 첫 번째 누구부터? 얘부터. 누굽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다. 마마일 때. 두 번째 요거 알파랑 베타 사이였죠. 뭐냐면요 요 놈이랑 아까 같이 구해진 여기서 루트 앞에 켤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됐어? 마지막 여기 어디 색칠돼요? 여기 색칠돼. 그럼 지금 이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을 다 합치게 되면 결국 범위는 뭐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뭐로 푼 거예요? 두군의 합, 두군의 곱으로 문제를 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판별식 0 이상 1 이하까지 합치면 이 아까 1. 얼마였으니까 2분의 1 정도 되겠죠. 1 이하니까 연두색과 흰색과 합치면 답은 요거겠죠.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얼마입니까? 요것보다 작다. 됐나요? 요건 쌤이 이제 말해준 이 음의실근이라고 적기 때문에 근해부호 그러니까 합이랑 곱이랑 판별식으로 풀어준 거야. 근데 좀 어렵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석도 되거든요. 잘 봐봐 무슨 표현이 있는지. 방정식이지만 얘를 뭐로 보자는 거야? 얘를 그냥 함수로 봐줘. 그럼 볼게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 있을 거고 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겠죠. 그럼 혹시 가운데 축방 얼마입니까? A죠. 그럼 내 말이 이 말이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죠? 이 근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음수 나머지는 뭐여도 상관없어. 그럼 내가 만약에 A가 만약에 음수여보자. 왜 음수래? 그럼 이 새끼는? 무조건 음수죠. 얘는? 몰라도 상관없죠. 왜? 두 개 중에 하나만 음수도 된다며. 음수일 땐 무조건 돼요. 됐나요? 그럼 다시 0 이상일 때 가볼게요. 0 이상일 때. 그럼 지금 일단 우리가 왼쪽은 상관이 없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봤을 때 오른쪽이 일단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0 이상이니까 오른쪽이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럼 이 근이 뭐이고 싶은 거야? 음수인 근이고 싶은 거죠. 얘가 양수야. 왜냐면 여기가 0 이상이니까. 그럼 왼쪽이 무조건 음수여야 되잖아요. 그럼 왼쪽이 음수려면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y축이 형성되면 어때? 여기가 y축이니까 0이잖아. 그럼 왼쪽이 음수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y축이 여기 써볼게. 그럼 이거 0이야. 그럼 이 새끼는 뭐야? 플러스 돼? 그럼 뿔뿔이면 문제 조건이 안 맞죠. 그럼 여기서 이 연두색과 노란색의 차이점이 뭘까 보자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에 그려지면 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쌤이 그려줄게. 잘 봐. 첫 번째 연두색인 조합은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여기 알파, 베타. 그럼 다시 노란색일 때는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여기 알파, 베타. 그러면 딱 봤을 때 이 두 그래프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 알파를 어떻게 이 왼쪽으로 옮길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보자는 거지.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축. 오른쪽은 솔직히 볼 게 없어. 왼쪽만 보면 되는데 얘를 어떻게 당길까? 당기면 뭐가 바뀔까? 여기 차이점을 푸는 거야. 어때? 이건 둘 다 양수지. 그랬더니 여기 y절편이 어때요? 양수죠. 얘네 지금 y 음수가 나왔지 근이.
그랬더니 어때? y좌편이 음수니까 우리는 y좌편이 음수로 풀자는 거죠. 그 y좌편이 뭡니까? 그렇지. 그 x에 0 넣었을 때 y값이니까 맨 뒤에 거. 그래서 맨 뒤에 거가 뭐일 때 푸는 거야? 0보다 작을 때 푸는 거야. 됐어요? 근데 0보다 작을 때 아까 구한 거 기억나죠? 그는 아까 구해봤으니까 0보다 작을 때 구하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아까 근이 뭐였냐면 2분의 마1 마 루트 5였고 여긴 2분의 마1 플러스 루트 5였는데 우리가 지금 0 이상일 때 문제 푸는 거니까 이제 0 이상이 얘 이제 아까 양수였잖아요. 그럼 0 이상은 여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아까 음수일 땐 다 돼. 0보다 작을 때는. 그다음 지금 공통 범위는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수 다 되니까 여기 공통 범위 구해주면은 답이 0보다 작다라 여기야. 그러면은 답이 A 값이 0이랑 2분의 마1 마이너스 루트 5랑 여기 A가 0보다 1 때 다 되니까 합치면은 답이 요거. 근데 아까 답이 한쪽 쪽이 아니었나? 그럼 뭐 틀렸는데? 잠깐만. 뭐 틀렸지? 0보다 작다 근데 왜 나왔죠 이거? 요건데? 에? 잠깐만 답이 에? 뭐야? 잠깐만 답을 왜 잘못 가져왔지? 다시 얘가 지금 아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랑 2분의 마1 플러스 루트 5 값이 나온 거고 우리 요거 나오려면 음수여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얘가 음수여야 되고 지금 조건이 0 이상일 때 푼 건데 쌤 잘못 봤나 보다 0 이상일 때가 요거잖아 그럼 공통범위 어디야? 여기네 잘못 말했네 미안 그래서 요거 요 범위랑 이 범위를 합칠 거죠? 그럼 요 범위에서 얘가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0보다 작은 걸 합치면은 요렇게 합쳐지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아까 얘는 없지만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색칠되고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다 되는 거니까 답은 얘보다 작다가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다음 5번. 이거 뒤에 고난도 다 하고 싶게 애들 알겠죠? 지금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기억은 그냥 풀면 되겠죠? 왜냐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는 넘어가면 어때? 더하면 0이니까. 됐어요? 가볼게요. 그럼 2분의 뭔 소리야? A-는 0이래. 두 분의 합 가지고 왔어.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A는 1. 틀렸네. 니은 부호가 다르대. 곱해서 음수. 더해서는 몰라. 뿔, 뿔. 몰라요. 알겠죠? 저것만 풀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부호가 다르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겠죠?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요거만 해볼게요. 0보다 작다면 A-3이 0보다 작다. A는 3보다 작다. 되죠?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디귿. 부호가 같대. 어허 좋습니다. 뿔뿔 마마 곱하면 양수 더하면 몰라. 그럼 여기서 얘는 좀 신경 써볼까요? 왜? 뿔뿔 마마 어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지금 뭐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얘까지 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가볼까요? 요거는 방금 했죠? 요거 부동호 방금 반대. A-3이 0보다 크다. A는 3보다 크다. 요거 판별식 가보겠습니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 플러스 12까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4 이런 거 잘 보세요. 요게 지금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쌤 이런 거 왜냐면 마이너스 6A이면 뒤에 우리 무조건 누구 오는 거 알아? 9 오는 거 알죠? 완전제곱식 만들 때. 그럼 이 표현이라는 게 A-3의 제곱 더하기 4라는 거니까 꼭지점이 얼마야? 3,4면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지 않겠냐? 3,4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0 이상인 부분이 궁금한 건데 A의 뭘로 뜻 항상 어때? 0 이상이니까 얘는 모든 실수. 그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줘야 되니까 답은 얘겠네.
그러면 참 맞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똑같네요. 어려웠나? 기억 양수 해석해 봅시다. 두식은 중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합은 곱은 이거 왜 해봤어요? 해보죠. B제곱이니까 4에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에 K 더하기 3이 0 이상이까지. 알겠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식 쓰는 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K제곱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 이상까지. 됐어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상까지.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하나 구했습니다. 두 번째 합 구해볼게요. 합곱은 쉽죠. 당연히 하나씩이니까. 합이면 2K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곱은 K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K는 마3보다 크다. 가볼게요. 얘부터 구할게. 그 양극값이니까 마이너스 2랑 1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한 놈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3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3보다 크다. 세 줄 체크된 부분 1 이상. 누구? 답은 없군요. 1 이상. 기억 상이죠. 됐어? 가볼게요. 쌤은 뭐 외우기도 했지만 해석을 좀 해주고 싶다는 거야.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표현이잖아. 뿔 마니까. 그러면 무조건 서로 다른 주식은 안 해도 된다고 했었고요. 더하는 것도 모른다고 했었고, 곱은 무조건 음수라고 했죠. 그래서 곱이 뭐였죠? 요거. 뭐 구해도 되고. K 더하기 3이 곱이니까 K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K는 마3보다 작다. 되죠. 디귿. 이항할까? 이항해도 되고, 합이 0 준 것 같고요. 0보다 작다. 베타가 0보다 크다 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얘 보고는 이제 얘는 풀 수 있겠죠. 합은 풀어주시되, 그 이제 곱을 풀려면 쌤 추천은 이제 얘보단 아까 전개 뭐였죠?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보다 크다며. 지금 베타가 지금 플러스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죠. 베타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베타는? 그럼 마이너스보다 작대. 그럼 알파는 뭐야? 마이너스보다 작대. 알파가 음수겠죠.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음수. 부호 다르니까. 곱은 K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아까 해본 거 아닌가? 안 다른가? 합이 0보다 작은 거. 뭐 틀렸어? 이 합인가? 그러네? 뭐야? 땡큐. 작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3보다 작다. 그럼 더 작은 애 쪽으로 갈 거니까 요거. 틀렸네. 답은 디귿 빼고. 기억, 니은. 중근을 갖는다,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풀이가. 알겠죠? 가볼게요. 중근은 할 게 없지. 이게 끝인 거고, 양근은 뭐 아까 한 것처럼 뭐 더해서 양수 곱해지 그만 써도 될 것 같아 이제. 알겠죠? 써줄까요? 합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A는 마3보다 크다. 곱 A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판별식 B제곱 6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4 조금인데 답은 나오긴 합니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이기 때문에 0이 되니까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3 맞습니까? 가볼게요. 양극값입니다. 3 마5 3 이상 마이너스 5 이하 마3보다 크다. 아까랑 비슷하네.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왜냐면 3개 합친 거기 때문에 3줄 3 이상. 근데 쟤가 있구나.
오, 뭐지? 특이하네. 잠깐만요. A가 3 이상인데 A-B의 최대값을 물어봤고요. 근데 식 이거야. 그럼 약간 2차 방정식 이제 우리가 양의 실근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마지막 답은 왠지 2차 함수 최대 최소 같아요. 왜? 여기서 B 얼마입니까? A제곱이 4B죠. 그럼 B는 4분의 1 A제곱 맞아? 그럼 우리가 이 A 빼기 B 대신 뭐 써도 돼요?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 더하기 A야. 근데 어떤 2차식의 최대를 물어봤고요. 범위가 3 이상 1이에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거든.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인데 축방 구해볼까요? 얼마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A 마이너스 2A니까 이제 2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래. 얼마요? 2입니까? 여기 2래요? 근데 어디 물어봤어? 3 이상이래. 그럼 언제가 커? 3일 때가 제일 크죠. 여기 3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요?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3 4분의 3 8번. 요거는 이제 앞에 근해 분리 네 번째랑 똑같습니다. 쌤이 해줄 건 없고요. 책에 써있는 그대로 쌤이 설명해준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할 겁니다. 알겠죠? 이게 준비 끝이야.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 그래서 파남축 이용해서 문제 풀자고 했었죠. 원래는 요건데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요. 함수값 마이너스 1과 1 대입해주세요. 축방 누구? 마1과 1 사이. 마이너스 2A분의 B냐? 맞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요거 풀면 답 나와요. 확실합니다. 가볼게요. 판매식 B제곱 4A제곱 플러스 4A 0보다 크다. A의 A 플러스 1 0보다 크다. 하나 마이너스 1 대입해줘. 1 2A 마이너스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3A는 0보다 작다. A는 3분의 1보다 작다. 마지막 이건 뭐 마지막 합치면 되고. 가볼게요. 우린 이렇게 다 만족해야만 다 성립되는 거야. 마지막에 공통범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부터 가볼게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 두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작다. 3분의 1 여기네. 오.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세 줄 어디? 네 줄. 여기. 맞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답책해볼까? 4개짜리여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 어때요? 28번 답? 맞은 사람 있어요? 답이 아니에요? 네, 그래. 뭐 들었지? 네 줄. 세 줄? 왜요? 세 줄? 쓰기 4개 아니야? 4개 썼는데 4개, 그럼 4개 합쳐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함수값 마이너스 1이랑 1 대입해서 0보다 크다 썼고. 축방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지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축방식 안 틀렸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차례인데? 왜 틀렸지? 잠깐만 다시 한번 써볼게. 이쁘게 얘부터 마이너스 1과
처음부터 틀렸으니까 답이 안 나왔겠네. 에이 미안.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3분의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1 여기. 4줄. 이거 뭐야? 3분의 1. 여기. 0이랑 3분의 1 사이 맞아? 땡큐. 얘가 처음에서 못 봤나 봐. 9번 볼게요. 요거 쌤이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 A, B, C 대소관계 나와 있고 이게 당연히 다 안 보일 수 있지만 요 식을 쌤은 그 완전제곱식을 왼쪽으로 이항시켜 줄 거고요. 근데 요 식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쌤은. 이게 무슨 식일까? 두 2차식을 갖다 놓은 거 말고 다른 관점으로 봐줘. A나 B나 C를 넣었을 때 뭐가 역 사라진다? 또 다른 관점이니까 지금 방정식 라인 말고 함수가 함수로 봐주세요. 이거 함수로 봐줘. 무슨 함수야? 2차 함수 근이 x축 교점에 a, 0인 함수 맞죠? 요거 무슨 함수야? 2차 함수. 근이 뭐인? b랑 c인 함수. 그래서 문제에서는 문제도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a, b, c랑 이 방정식 만족하는 알파, 베타 근의 대소 관계야. 근데 무조건 a, b, c 이건 맞대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오른쪽을 쌤은 뭐야? a가 중근인 그래프야? 끝. 이게 쉽게요. 두 번째 그래프는요, B랑 C를 만나야 되고요, 뭐 곱하기 2? 그럼 폭 좀 줄이면 되긴 해. 그건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 구도에서 어디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우리 두 함수를 왜 갖다 오놨죠? 두 함수 왜 갖다 오나? 왜 연립해? 그렇지, 교점 구하려고. 방금 쌤이 그린 주황색과 연두색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면 좀 덜 그리니까 이 연두색이 안 이쁘니까 근이 안 나와지는구나. 이거 뭐 어떻게 그리냐 근데 잠깐만요. 오른쪽이 좀 찐빠인데? 여기 베타. 됐어? A, 알파, B, C, 베타. 이 대수 비교. 30번. 아까 그 우리 문제 푼 거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장, 말 대신 지금은 요렇게 준 거 같아. 두 근이 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써 있고 뭐 0보다 작다 써 있잖아요. 요 내용이 근에 대해서 정확히 줬잖아요. 요런 거 이제 우리가 근의 분리로 풀어줘야 돼. 그래서 뭐 근의 부호, 그냥 근의 부호는 좀 잘 보이지만 근의 분리는 뭐뭐 사이에 있다는 표현 대신 이렇게 줬을 때도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쌤 말은. 했습니까? 그래서 답은 요거예요. 쌤이 2차 함수 그릴 거고요. 2차 함수식이 저 문제 써있는 저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래?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데 마이너스 2랑 0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지금 저 마이너스 2가 좀 이상하다. 0은 무조건 요거만 풀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는 잘 보면 무조건 이제 이건 맞지만 여기에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럼 조금 극단적이지만 요 그림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 알파, 베타, 마이너스 2까지. 타고타고 듣다고 있으니까. 그럼 알파, 베타가 중근이면서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0일 때도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근의 분리 내용인 거 파악해 주시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 그림도 가능한 거 파악해 주시고 어차피 근의 분리 뭐로 풀 거니까 파단축. 요것만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도 풀어주시고요. 중근도 풀어주시고 판별식 D가 0 이상 가보겠습니다. B제곱.
16m제곱 마이너스 4에 m제곱 더하기 3까지 전해고 4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3이 0 이상 그러면은 3m제곱 3 쳐내면 m제곱 1 이하까지. 두 번째 함수 깎아볼게. 함수값 뭐라고요? 요 새끼는 변함없어요. F형은 무조건 0보다 크다인데 어떤 놈? F-는 음수여도 되고 이런 중공 모양일 때 0이어도 되고 F-는 0 이하. 축방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마이너스 2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계 방정식 따로 풀 거 없을 것 같아. 추계 방식은 몰라. 됐습니까? 요거 두 개 구해볼게요. fx이 0보다 크대. m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f-가 0 이하래. 4 마이너스 8m m제곱 더하기 3이 0 이하. m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7이 0 이하. 요 식기 잘 볼게요. m은 정수, 쉽게 말하면 실수야.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0 이상인데 3을 더해봐. 무조건 0보다 크겠죠. 얘는 그래프를 그려봐도 해석해봐도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안 해도 돼요. 모두 실수여서. 겹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체니까. 요 두 개 콜라보 해볼까요 우리? 요 놈은 마 7, 마 1. 답은 1 이상 7 이하. 요 놈은 양끝값 1 이상 마 1 이하. 연두색 흰색 겹치는 부분 1 이상 7 이하. 몇 개? 7개. 이거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한다. 0부터 2까지. 그럼 잘 보자. 요것도 2차 방정식 문제지만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2차 방정식 이런 건 흔하지 않거든. 그래서 얘도 뭐로 풀 거냐면은 2차 함수로 문제를 풀 건데, 그럼 이것만 짚고 넘어가 볼까 우리? 2차 함수랑 x축이랑 실근, 이 근이라는 건 뭐야?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 뭐랑 똑같아요? 교점이랑 똑같죠? 그럼 보통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면은 근이 몇 개야? 2개죠?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가 아볼인지 위볼인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 축방도 어때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몰라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접근해주면 돼. 어딘진 모르겠지만 0이랑 2를 자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봐봐. 요거에서 이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요거에서 2차 함수가 알파랑 베타 중에 한 개의 실을 갖는다는 표현 뭐냐면요, 0부터 2 이렇게 있어봐. 그럼 우리가 보통 2차 함수 문제는 이렇게 범위를 주면 쌤이 딱 여기만 보잖아, 맞지? 그럼 버려, 오른쪽에. 그럼 혹시 여기에 근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된다고. 근데 이게 A 값이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왼쪽 구도만 가능한 게 아니고 어디도 가능하다? 0부터 2까지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범위 가지고 올 수 있잖아. 그럼 이 범위에서도 베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럼 이 범위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아볼이볼 몰라. 축방도 얼마인지 모르고.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요런 구도 아니면 요런 구도인데요. 이 구도를 쌤이랑 앞에 개념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써줄 거니까 한번 잘 기억해보세요. 요거 만족하거나 아니면 음수, 양수. 요거 만족하거나 요거 만족해주면 돼. 근데 이걸 우리가 한 번에 문제 풀 수 있다고 했어. 곱해가지고 음수. 왜? 곱해서 음수면 부호 다른 거잖아. 뿔맛, 맞뿔.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0 넣어주세요. x에 마이너스 a 더하기 2 넣어주세요. 어우, 4a 더하기 4 플러스 8 마이너스 a 더하기 3a 더하기 13. 잘 보자. 한 번 오답했는데 설마. A 값 1 마이너스 3분의 13 무슨 값?
그렇지.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양끝값 나오겠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 A가 뭐죠?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작다. 그럼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 잘 봐. 우리가 지금 요 범위일 때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범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잖아. 그럼 만약에 쌤이 이런 구도일 때 안 돼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0도 되고 2도 되기 때문에 무슨 구도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게 알파랑 베타라고 했잖아. 아까처럼 범위를 잘라가지고 이 범위 안에 알파가 베타가 들어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왼쪽처럼 여기부터 여기가 0이고 여기 이어볼게.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알파 있어 없어? 0이랑 알파랑 똑같은 값이야. 0부터 2까지. 근데 0도 범위 들어가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알파 있어 없어? 알파 있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도 0부터 여기가 2야. 그럼 여기 어때? 0부터 2까지의 베타 있어 없어? 있다고. 다시 말하면 0이어도 상관없는 문제였어요. 그럼 0이어도 상관없다는 거는 0, 0이니까 결국 곱해서 뭐까지? 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문제는요. 이 0도 껴줘야 돼요. 마지막에. 됐습니까? 답은 요거 표현할 줄 알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1 이상. 지금 맨 위에 거 읽어보면 2차 함수가 이미 구해져 있죠. fx 뭐라고 쓸 수 있어? x-p의 제곱 더하기 q까지. 근데 이 식에 지금 우리가 2,0과 0,1을 지난다는 표현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사고령 우리 한번 해석해보는 거고 여기서 시험 안 낸다고 했었죠. 0은 2넣으면 2-p의 제곱 더하기 q까지. 뭐 이거 하나 준 거고. 그 다음에 0,a 집어넣으면은 a는 p제곱 더하기 q 전거고.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a의 개수가 궁금한데 p랑 q의 범위를 구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a랑 p의 관계, 뭐 a랑 q의 관계, 이 관계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여기 잘 보면 일단 q도 있고 p제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쌤은 뭐 해보고 싶냐면요. 이 두 식을 빼겠습니다. 이 q를 없애고 싶다는 거야. 그럼 빼면 마이너스 a는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4. 여긴 마이너스 p제곱이죠. 그랬더니 p제곱이 지워지면서 a랑 p의 관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p가 1 이상 2 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p만 남겨놓을 건데 그 표현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좀 처리할까요 일단? a는 4p 마사지. 여기서 p 구해줘. 그럼 얼마예요? 4 넘어가고 4 약분할 거죠. 그럼 a 더하기 4를 4로 나누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p가 이 값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범위에 집어넣자는 거지. 1 이상 4분의 a 더하기 4 이 이하까지. 양변에 4 곱할게요. 4, 8 양변에 4 뺄게. a는 0 이상 4 이하까지 됐나요? 그래서 답이 나오긴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q 범위를 아직 안 썼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a랑 q의 관계로 또 a 범위가 나올 것 같아. 오른쪽 힌트로. 그래서 아마 얘랑 겹치는 범위를 구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q를 아직 안 썼으니까. 그래서 q를 한번 접근해 볼 건데 이게 q는 a랑 관계식이 있긴 해요. 근데 가운데 p제곱이 껴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가 p를 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랑 누구의 관계로? q랑 a 관계로. 대입하면 q 범위 구할 수 있으니 a 범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q가 있기 때문에 q를 남겨놓고요. 요 식기를 잘 풀어보겠습니다. a-p의 제곱. p가 근데 얼마예요? 요거예요. 안 이뻐. 알겠죠? 정리해볼게. a 마이너스 4 제곱할까 그냥? 16분의 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이고요. 이게 q야. 근데 그 q가 뭐랑 뭐 사이 있대요?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9 사이 있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 식의 마이너스가 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6 곱할게. 잘 봐. 마이너스 16 곱할 거야.
그럼 4 남죠? 36. 4 남죠? 4. 마이너스 16 곱하면 요 새끼 마이너스 16A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16 곱하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여기 플러스로 그대로 나와. 그래서 여기 A제곱 플러스 8A 더하기 16이고 쌤 방금 마이너스 16을 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그랬더니 8A랑 마이너스 16A네. 어때? 우리 이거 뭐 한 거야 방금? 요거 그대로 내려왔죠? 근데 이 식을 잘 보면은 되잖아. 아이 뭐야 이거 안 되는 줄 알아.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야 쌤 말은. 됐어요? 그럼 잘 봐.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3개짜리 그 연립 부등식이지만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A-4의 제곱이 4 이상이래. 그럼 어떻게 풀어? A-가 뭐길래 제곱해서 4 나와? 뿔마? 2잖아. 근데 이거를 2개짜리면 이렇게 접근하면 돼. 잘 봐. 어차피 사이값 내용이니까 제곱했을 때 36이랑 4 되는 값이 뭐 있어? 6이랑 마이너스 6도 있고 2랑 마이너스 2도 있죠? 그럼 양수 버전은 지들끼리 푸는 거야. 양수 따리. 양수끼리 풀고. 음수끼리 풀 때 잘 보세요. 음수도 풀려고 했는데 일단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부동호 방향이 안 맞죠? 바꾸면 돼. 근데 이게 조금 뭐 이상하다 싶은 사람은 우리 이거 2개짜리 어떻게 풀어요? 따로따로 두 번 푸시면 되죠? 두 번 풀어서 겹치는 범위 구해도 똑같이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잘 봐. 이거 뭐야 이거? 양면 4 더할게요. 그래서 좀 순서 바꾸면은 12야. 6 이상. 요거 양변 4 더할게. 그러면은 A는 2 이하 마이너스 2 이상. 그래서 요렇게 범위 나왔고요. 요 범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범위랑 요거랑 겹치는 범위 구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라인이 얘는 0부터 4인데 얘는 이미 6부터 16이야. 12야. 얘는 아예 없을 거고. 얘랑 그나마 겹치는 범위 생기죠? 둘이 겹치는 범위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놈은 0부터 4까지. 한 놈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니까 몇 개 나와요? 3개로 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2번 보자. 요거 우리가 앞에서 좀 해본 적이 있긴 한데 fx 그릴 줄 알죠? 교점 얼마? 마이너스 1과 5. 두 번째 이 표현 잘 볼게. fx 그래프는 얘보다 작고 싶대. 근데 얘가 뭐일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쌤 말은. 그 다음에 캐해도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a보다 크대. 요것만 해석하면요 a는 그만 풀립니다. 요게 뭘까? a는 어떤 숫자야. 어떤 숫자를 대입했어. 문자야 숫자야. 어떤 얘가 a가 숫자라고 했어. 숫자를 함수에 대입한 거야. 문자야 숫자야. 다시 fx가 지금 문제에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5야. 근데 이 a는 문제 읽어보면은 2보다 크대. 얘는 숫자라고. 숫자를 대입해봐. 그럼 결과가 얼마 나와? 숫자 나오잖아. 얘 상수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y는 fx로 볼 거고 얘는 어떤 y는 k 어떤 상수잖아. 그럼 얘는 무슨 직선이야? 어떤 y는 k 숫자면 가로선이잖아요. 그럼 가로선을 그었을 때 답이 뭐가 나왔대? 마3과 A 사이 나왔대. 마3이 어디야? 마이너스 1보다 왼쪽. A 어디야? 5보다 왼쪽이겠죠? 오른쪽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 결과만 보고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2차 함수랑 Y는 평행한 직선이랑 교점을 구했기 때문에. A는 뭐일 수밖에 없을까요? 7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마이너스 1과 5도 왜 마이너스 1과 5가 X축에 접한 거야? 축방 기준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칭된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근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갔다는 건 O 기준으로 오른쪽 두 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A가 뭐일 수밖에 없다? 7일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럼 A가 7인 걸 구했으니까 마지막 답은 그냥 이거야. 요 식기랑 7보다 작다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7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요거 해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구해주세요. 요거도 보겠습니다. 뭐 말은 좀 엄청 삐까뻔쩍하게 써놨는데 얘들아 그냥 어떤 Z제곱이 있는데 실수부가 얘래. 허수부는 뭔지 모르겠죠.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요 Z바 제곱이 등장해요. 그럼 Z바의 제곱 위에 거랑 뭔 차이가 나겠어요? 위에 거랑 그냥 무슨 관계야? 둘이 뭐 해달래? 더 해달래. 누구 지워져? 허수부 지워지고 그냥 단순하게 실수 부분이 2배 된 것 뿐인 건데 마지막 답이 그냥 이거야. 그 뭐가 의미가 없어? 2배한 게 의미가 없죠. 그냥 얘는 결론은 문제도 구워진 실수 부분이 0보다 작다 그냥 푸는 겨. 어떻게 풀어? 3, 1, 1, 1, 마일까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사이 값이니까 이렇게. 요거에서 뭐 빼달래. 3분의 4까지. 요거는 우리 부등식이었나? 뭐 그때 한 거랑 조금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쭉 읽으면 그냥 빠르게 하면 그림만 좀 보면 이런 표현이야. 이게 여기 A, B, C 뭐 공장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어떤 보관 창고라는 걸 좀 짓고 싶나 봐. 어디? B랑 C 사이에.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기준이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서 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제 보관 창고를 어디다 둘지 모르지만 어디다 뒀을 때 이 거리가 있잖아요. 이 거리에 따라서 이제 이걸 말 그대로 운송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배달하는 거. 그래서 운송비가 거리가 X일 때 제곱이 돈인 거야. 운송비가. 그 다음 이게 뭐 A, B, C 공장에 몇 개씩 운송할 거냐면 뭐 200개, 100개, 300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개 움직일 때 X제곱 돈 들면 당연히 100개 이동할 때는 100X제곱 돈 들겠죠. 그래서 이 운송하는 비를 A, B, C 세 공장 다 더했을 때 운송비가 15만 5천 원 나왔다. 그거 이하 푸는 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내용은 길을 문제는 길 수 있지만 식은 뭐 쓸만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볼게요. 보관 창고는 B 지점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인지. B가 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여기 사이 써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대충 아무데나 쓸게요. 그 다음 B를 기준 잡는다는 얘기는 B는 0으로 봐주는 거고 0 기준 오른쪽 20km 이동했으니까 C 좌표는 20, A는 마이너스 10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린 저번 시간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X가 지금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걸 어떻게 구할 거야? X에서 0까지 거리. X에서 0 빼야겠죠? 그다음 원래는 X가 여기만 되는 게 아니고 이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곱을 쓰기로 했었어. 근데 지금은 안 써도 돼요. 왜? 무조건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니까 무조건 X 빼기 0이고요. A랑 공장 거리도 X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고 다만 C일 때만 C가 더 멀기 때문에 20에서 X를 빼는 거야. 이게 거리인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운송비는요. 거리를 제곱하기로 했어요. 이거 다 제곱해야 돼. 식이 쉽지 않다. 두 번째 이거 우리가 할 줄 알죠? 20-x니까 어차피 뭐랑 똑같다? x-20이랑 똑같고요. 아까 각각 A 공장, B 공장, C 공장에 개수가 있었어요. 살짝 메뉴에 보이시죠? 몇 개? 200개, 100개, 300개. 첫 번째 건 200, 두 번째 건 100, 세 번째 건 300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운송비가 총 얼마 나왔다? 15만 5천 원 나왔다. 끝. 이하라고 했나까? 쏘리. 어떻게 할게요? 0두기 치워야지. 나머지는 쌤이 해줄 게 없어요. 그냥 다 푸는 거야. 해볼까요? X제곱
20x 100 3x 제곱 40x 400 1550 x 제곱 x 상수항이면 200에 1200 1400 마이너스 1100 1550 2 한 번 더 할게.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5. 오 좋은데요? 55 할게. 3 1 x 값은요 15랑 마이너스 3분의 5.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표현 가볼게요. 우리 아까 x 누구? 보관 창고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랑 C 공장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B 공장일 수는 없잖아요. B 공장보다 무조건 좀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요건데 막 겹치는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겹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15 이하인데 제일 최단 지점이니까 15km. 요거 마무리할게요. 세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때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빗변이 아닌 길이 두 변의 길이 합이 11이 돼요. x 11 마이너스 x. 넓이가 14보다 크대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할게. 2분의 1 한 게 14보다 크대. 양변 2 곱할게요. 됐어요? 마이너스 x제곱 11x 28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8보다 작다.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7 0보다 작다. x는 7과 4 사이. x는 5랑 6까지. 아니 원래 몰라. 근데 가장 짧은 변의 길이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5랑 6밖에 안 되네. 됐죠? 자연수란 범위가 맨 마지막에 써있네요. 그러면 5랑 6인데 뭐 솔직히 5, 6이든 6, 5든 뭐 상관없죠? 뭐 구하는 거죠? 빗변의 길이니까 제곱 36, 25 61 루트 61까지